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단합력입니다.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종말론자들 신촌이나 명동 혹은 코레일의 지하 던전 1호선 쪽 가보면 가끔씩들 볼 수 있단 말이죠. 보면 휴거란 단어가 눈에 띌 텐데 이 휴거는 무슨 뜻이냐? 이는 기독교적 개념으로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미리 천당으로 보내는 현상입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에겐 1992년 다미성교회의 휴거 소동 덕분에 꽤나 익숙한 개념이기도 하죠. 아무튼 갑자기 휴거 얘기를 왜 하냐? 2011년 이 휴거와 관련해서 좋은 단합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2011년 5월 21일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인류 멸종의 날, 역사의 끝, 세상의 종말, 바로 휴거의 날이죠. 미국엔 패밀리 라디오란 기독교 라디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10년 당시 216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2개의 TV 채널을 운영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고 자산 규모가 한화로 1,800억 원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라디오였죠. 그리고 그 라디오의 총책임자였던 해롤드 캠핑, 그가 단언합니다. 2011년 5월 21일은 휴거의 날이다. 그리고 이는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야, 종말의 날을 수학으로 계산한다라. 어떤 계산이었는지 한번 캠핑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종말은 예수가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그 날짜는 서기 33년 4월 1일. 여기서 우리는 천국, 완전함, 속죄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천국은 17이다.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느님의 명으로 17세겔의 밭을 샀던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그리고 완전함은 10이다. 본래의 것을 강화하기 위해 쓰이는 숫자이다. 마지막으로 속죄는 5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선 속죄를 위한 현금을 반세겔 미만으로 규정한다. 즉 0.5세겔, 다시 말해 5가 되는 것이다. 반세겔이면 2분의 1 아닌가요? 닥쳐라! 우매한 것. 17과 10과 5를 곱하면 850, 그리고 2를 제곱하면 72만 2,500이 된다. 그리고 예수가 사망한 날에 72만 2,500일을 더하면 2011년 5월 21일. 그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다. 휴거가 다가온다. 회개하라! 세상에 씨발 믿기지가 않죠? 이딴 걸 누가 처음 믿음? 누가 믿었냐? 적어도 한두 명이 믿진 않았어요. 이 사진들 봐봐. 이거 한번 봐보라고. 그 명동이나 1호선에서 보는 종말론자들이랑은 급이 달라다니까? 구글 트렌드 검색어 2위까지 올랐었거든. 당연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를 양껏 비웃었습니다. 페이스북엔 포스트 랩처 루팅, 휴거 후 약탈이란 이름의 페이지가 생겨났고요. 휴거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선 그 누구도 휴거의 날을 모른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허나 그날이 도래하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엔 셀 수 없을 정도의 마른 옷가지들이 정갈이 흩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양새는 마치 옷가지만 두고 사람만이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 같았죠. 에이, 합성 아닌가요? 놀랍게도 이것은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은 실제 사진입니다. 저명한 전문가가 온다 해도 이 사진에서 절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옷 던져놓고 찍은 거라서요. 네, 이건 말이죠. 당연히 트롤링이었습니다. 랩처 바밍 혹은 오퍼레이션 랩처라고 불리는 이 장난은 말이죠. 1. 일찍 일어난다. 2. 안 입는 옷들을 챙긴다. 3. 해 뜨기 전에 길거리에 던져둔다. 4. 굿. 한 텀블러 이용자가 고안한 이 장난은 빠르게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로도 옮겨 붙으며 미국의 길거리는 갑작스레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보세요, 진짜 별의별 컨셉의 사진이 다 찍혔다니까. 와중에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스케이트 보더 토니 호크나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 카퍼필드로 이 장난에 합세하며 더욱 유명세를 불려갔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말짱이 잘 살아있는 만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태의 여파로 전재산 다 털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휴거 예측에 실패한 해롤드 캠핑은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진짜 종말은 10월 21일이다. 이 지랄하고 또 틀려먹어서 성경 공부 다시 할게. 성경 복습 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거. AI 기술이 대두된 최근 특이점이 온다면 지금이라도 로봇 대가리들 뚝딱뚝딱 해야 된다. 스카이넷과 울트론이 다가온다며 로봇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간간히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반대는 어떨까요? 인간과 로봇이 한데 섞여 살아가는 미래가 찾아온다면 로봇은 과연 인간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이곳은 캐나다 동부의 헬리팩스입니다. 그리고 한 로봇이 있죠. 이 녀석은 길거리에 앉아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생겨먹은 것만큼이나 무능한 이 로봇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태양열로 충전을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충전하려면 차량의 C가잭을 이용해야 합니다.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양심이 터졌는지 무려 캐나다 서부의 빅토리아입니다. 아니,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새끼가 5,800km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7번 왕복하고 남은 키로수로 동쪽 끝인 양양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58시간이 걸리는 캐나다를 좌우로 횡단하는 기나긴 여정을 C가잭으로 배터리 충전까지 달달하게 하면서 가겠다 이겁니다. 아니, 이
이 양심 터진 로봇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녀석의 이름은 히치보.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에서 유약한 로봇을 만났을 때 인간은 로봇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일부러 위와 같이 무능한 로봇을 만든 것이죠. 생긴 것도 최대한 무해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무해한가? 아무튼 온전히 온정만으로 이루어지는 히치하이킹을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2014년 7월 27일 히치봇은 헬리팩스의 길거리에서 첫 히치하이킹을 시도했고 시작하기 무섭게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고철상에 팔리진 않았고요. 우려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선의와 함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a conversation? Sure.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I can converse about many things. How about you tell me about yourself? My home is Port Credit, Ontario. Right? I have many hobbies. Okay. This reminds me of a poem.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along. 실제로 히치봇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들이 SNS에 공유되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축제 파우와우에도 참여했고요. 당시 유행하던 할렘 쉐이크도 한번 했고 배를 타고 강을 횡단하는가 하면 페리호에 탄 뒤 선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 난입해 깽판도 한번 쳐주고 산림에서 캠핑도 한번 즐기고 말이죠. 아이고 친구도 하나 생겼네. 좋겠어요 그죠? 선한 단합력 덕택에 히치봇은 고작 26일 만에 목적지인 빅토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진짜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했어도 이보다 유의미하게 빠르진 않았을 텐데 히치봇은 합니다. 이 실험으로 히치봇은 일종의 신뢰와 단합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임에도 사람들의 신뢰와 도움이 한데 모여 캐나다를 횡단해낸 것이니까요. 해당 소식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에이 캐나다? 걔네가 친절해서 성공한 거 아님? 맞지. 딴 나라였으면 진작 뚝배기 터졌음. 때문에 연구진은 두 번째 여행을 기획합니다. 이번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거리는 이 새끼들 미국이라고 마일로 나오는 거 봐. 씨부래 그냥. 거리는 약 5,000km. 이번에도 대장정이 될 예정이었죠. 사람들의 신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보여주라. 가라 히치봇. 히치. 그렇게 2015년 7월 17일 히치봇의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미 인기 스타가 된 히치봇이었기에 이번에도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죠. 남의 캐리어에도 올라타 보고 청동 오리를 타기도 하고 영남 회장차도 한번 얻어 탔네요. 나중에는 프랭크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제시까지 만나게 됩니다. 제시는 히치봇을 필라델피아에 내려준 뒤 길을 떠났죠. 그렇게 히치봇은 벤치에 앉아 다음 운전자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히치봇과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히치봇은 다음날 팔다리가 모두 뜯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하필이면 형제의 도시란 별명이 있는 필라델피아에게 더욱 아이러니했다고나 할까요? 넌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무려 캐나다를 횡단했던 히치봇이 미국에선 2주도 버티지 못한 채 거열형을 당했다는 소식은 발빠르게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다들 이 극악무도한 범인을 찾고자 했는데 아하! 감시 카메라가 있었군요. 이 자식 이거 현대문명을 너무 우습게 왔어. 얼굴도 아주 제대로 찍혔구만. 뭐지? CCTV를 이렇게 든다고? 마지막으로 히치봇을 태웠던 그 유튜버가 어그로 한번 끌려고 만든 자작 영상이었고요. 언론들도 단체로 낚였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으로 필라델피아는 한순간에 먹잇감이 됩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딱히 히치봇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담궈버리는 곳이거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에 써있는 천국의 맛은 전혀 과장이 없는 문구입니다. 한편으론 볼티모어까지 안 간 게 다행이긴 하네요. 시체도 못 찾을 뻔. 볼티모어였으면 너무 빨리 찍혀서 그림자도 남아있을걸? 그리고 이 실험의 주최 측인 맥마스터 대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죠. 히치봇은 이미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히치봇의 마지막 트윗은 여행은 끝났지만 인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고마워 친구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뒤지게 덥더니 이상기후 핫픽스한 것도 아니고 며칠 새 또 뒤지게 추워졌죠. 저도 최근에 난방 안 켜고 대본 적다가 손가락 얼어서 안 움직이길래 식겁했는데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한테는 지금이 또 얼마나 매서운 계절이겠어. 때문에 2013년 11월 7일 어떤 집단이 이 노숙자를 돕고자 하나의 작전을 발표합니다. 바로 어나니머스가 발표한 오퍼레이션 세이프 윈터였죠. 웬 어나니머스? 걔네 그냥 해킹하는 애들 아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어나니머스의 방식 자체가 누구든 작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식입니다. 그러니 굳이 해킹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전이 심심찮게 벌어지곤 하죠. 아무튼 오퍼레이션 세이프 윈터는 어떤 작전이었냐. 그들은 소비주의 시대의 최하위층 노숙자들의 삶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자 추운 겨울에 그들에게 식량, 담요, 의류 등을 기부할 수 있는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먼저 지역 부처에 문의하여 각 국가, 도시별로 노숙자의 수를 파악한 뒤 이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직접 거리로 나와서 노숙자들을 도왔고요. 뭔가 다굴 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같이 돕는 겁니다. 실제로 작전을 발표했을 당시 해당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이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2013년에만 영국, 미국, 브라질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시행되었고 많은 단체가 이에 관심을 가지며 오퍼레이션 세이프 윈터는 단말성 작전이 아닌 2023년 오늘까지 무려 10년을 잇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해커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저 추운 세상을 돕고 싶은 가면을 쓴 남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훈훈하게 이야기했지만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고 해킹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것도 올해 초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말이죠. 2022년 12월 일본 시부야구에 위치한 미타케 공원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당시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던 노숙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었죠. 이 퇴거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갑작스레 참전합니다. 오퍼레이션 세이프 윈터에 찬동하는 일본의 어나니머스가 말이죠. 너희들이 공원을 폐쇄했으니 우리는 너희의 웹사이트를 폐쇄한다. 시부야구의 노숙자들을 쫓아낸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한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트윗이 적힌 바로 다음날 시부야구의 공식 사이트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잠깐 날아간 것도 아니고 이틀 넘게 먹통이었다 하고요. 뿐만 아니라 도쿄의 올림픽 사이트와 아트 카운실 사이트, 도쿄의 서쪽에 위치한 세타가야구, 그보다 더 서쪽의 오쿠타 마마치 등 다른 지역의 사이트까지 세트로다가 날려버립니다. 허나 시부야구 측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대응했고 분노한 어나니머스는 뇌절을 감행하죠. 뜬금없이 보험회사 취리히와 애플렉의 고객 개인정보를 터뜨려버린 겁니다. 도합 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던데 아니 이걸 왜? 이 이후로는 기사가 없는 걸 보면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이때 어나니머스에 대한 평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시부야구는 이전부터 하우징 퍼스트라고 하여 노숙자들을 민간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지원 정책을 펼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선 복지를 펴는 곳인데 여길 대체 왜 터냐? 그리고 웹사이트 다운시키면 보안 관련으로 예산이 더 나갈 텐데 그럴수록 더더욱 노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등 지지하는 여론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선한 단합력으로 시작된 오퍼레이션 세이프 윈터였던 만큼 해킹을 통한 강압적인 방식은 좀 안 어울리는 사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보죠.